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OC 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난 전체 오리엔테이션부터 1, 2, 3 강의를 잘 들으셨고 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이런 기회를 공유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 4강, 5강까지 정도는 좀 이렇게 영역 지식, 도메인 날리지를 확장시키고 큰 광고인, 큰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한 주변 지식도 좀 이렇게 포함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산 등성을 올라가는 느낌도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차분히 따라오시고 일반 초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화학습이 되고 또 준 전문가 수준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그만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OC 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광고 사례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 이것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광고 전략 모델이냐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이냐 표현 전략 모델이냐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 표현 전략 모델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소비자 만나는 것은 결국 표현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만나든 카피 언어를 만들든 객관적 상담물을 만나든 결국 만나는 것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은 결국 표현입니다. 광고 제작이고 카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표현 전략 모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실용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물 학습 목표는 광고는 과학인가 예술인가? 그래도 전략 모델은 무엇인가? 광고는 자본주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광고는 물, 흙, 공기에 이어 재해의 원소다. 이것도 광고 교과서에는 많이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상품과 서비스를 살아 숨쉬게 하는 요소다. 제가 두 번째 강의가 그때 25년의 세계,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성과 감성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타가 카피라이터 지향해야 될 그런 세계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지 않습니까? 결국 무생물인 상품과 서비스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호흡하고 느끼고 감정이 들어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바로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기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산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는 마케팅이 다분히 무기물이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는 당연히 유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고 생명체처럼 느끼게. 즉 따스한 정서, 따스한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은 그러한 고난도의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좀 더 매뉴얼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종의 일종의 이정표라 그러든지 그저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을 어렵다, 형식이다,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지 광고에서는 고정된 거,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다 변화가 있고 바꾸는 겁니다. 변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나 스스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바꾸는 것을 추구하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우리가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생물에 해당되는 상품과 서비스, 기업을 유생물처럼, 내 친구처럼, 내 이웃처럼, 내 애인처럼 만드는 게 바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산소를 호흡하는 그런 정서적인 인물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또 재미있습니다. 자, 먼저 광고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예술은 표현이고 과학은 이론이다. 과학적인 마케팅 지식, 커뮤니케이션 지식, 그죠? 경영학적인 지식, 사회학적인 지식,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하고 거기서 인간은 어떻게
변하고 말하고 설득당하는가를 표현을 통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술이고 광고 표현이고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는 절대 이론적인 과학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꼽히는 것이 바로 예술적인 표현이고 예술적인 메시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관련 커뮤니케이션 관련 광고 홍보학과 정도의 입학 시험 칠 때 가장 제일 고정 단골 메뉴 질문입니다. 광고는 과학일까 예술일까 설명해 보세요. 하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학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산소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 메시지 개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과학적 토대 위에 표현 감성으로서 예술의 조합이다. 그래서 광고 창의성은 비즈니스 창의성이다. 일반 예술적인 창의성하고는 다르다. 그죠? 뒷사항이 뭡니까? 병기를 더 주고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광고 전략 모델은 가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볼까요? 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라인이다. 즉 단계별로 사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전략을 직접 기획하지 않는 부서와 관련 부서에서도 이번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집행 과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을 공유할 경우에 또 광고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단계가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 광고회사의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광고회사는 광고주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광고주한테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일종의 쇼업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광고 전략 모델을 보여주면 광고주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하죠. 그래서 광고주 영입할 때 보통 크리덴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덴셜로 활용되고 그 광고회사의 자존심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거를 공개된 비즈니스 영어 비밀이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고 참고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전략 모델은 광고 기획과 표현 기획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표현. 그죠? 그 다음에 두 부분의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기에 통합 모델을 제공한다. 그죠? 아까 마침 말씀드렸죠. 마케팅 전략, 광고 전략, 표현 전략 딱 부분에서 생각하시면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들은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공통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 관점, 소비자의 접근과 관점에서 보는 표현 전략 모델이라는 말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기획과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what to say를 결정하면은 표현 기획은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what to say냐, how to say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었죠. 그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 이것을 자꾸 연계해서 사고한다면 질문거리 퀘스천 5 5가지 질문도 나오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전략 모델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니까 부담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제품 지향이냐, 소비자 지향이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의 대형 광고회사의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광고회사가 그냥 7, 80년 됐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광고 시장은 60년대, 70년대 초에 완전히 세팅되고 성숙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모델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바뀌어왔죠.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거, 전략과 표현의 문제, 컨셉과 아이디어의 문제, 그죠? 객관적 상관물의 문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조금씩 변해왔지만은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접근 방법, 해법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베이츠, USP 이론, 브랜드 이미지 이론, T 플랜, 포지셔닝, 그 다음 그리드 모델, S&P 모델,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대형 광고 회사와 이론을 연결시켜서 아시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부담 가지지 말으시고, 그냥 다양하게 이론들이 있더라. 70년대, 60, 70년대에 해외 대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발된, 즉 말하자면 검증된, 그죠? 검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행착오를 적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실용적으로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인다. 가이드라인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전략 모델 4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USP입니다. USP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 그죠? 아직 아무도 하지 않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아직 다른 경쟁사가 하지 않은 독특한 편익을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아주 유명한데, 테드 베이츠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제가 테드 베이츠사에서도 한 6개월 연수 갔다 왔는데, 그때 벌써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사내 교육도 시키고, 제가 그때 훈련생을 갔었는데, 훈련생들한테 이런 소개를 해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컸던 광고회사였죠. 아무튼 USP는 단순한 광고 이상의 것으로서 경쟁자와 점유율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광고 철학이다. 광고 철학, 광고 방법론, 광고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을 제안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독특하고 판매자 한 명이고 그것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는데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독창성 판매 제한점,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죠. 독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는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해야 됩니다. 그죠? 사도 좋고 사도 안 와도 좋다는 게 아니죠. 꼭 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강력한 제한이어야 된다. 소비자가 회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이 돼야 된다. 보니까 백산수입니다. 사례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독창성 판매 제한을 가지고 있는 백산수 시험 세 가지 조건이다.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서 왔을까? 땅속에서. 그럼 사람이 풀려야겠죠. 당연하지. 백산수는 달라. 백산수는 뭐 솟아나나? 진짜? 이것이 백두산 대자연의 힘. 천지차이 백산수.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에서 나온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삼다수를 포기하고 백산수를 사게끔 만드는 그 천지 차이. 브랜드와 연결되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백산수. 백두산 대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이면서 강력한 판매점이 있죠. 백두산이 갖고 있는 신성한 이미지, 순결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죠. 그래서 그 전에 삼다수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USP 전략을 쓰고 있지 않겠냐. 우리가 먹는 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강력한 카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지 차이가 천지 차이. 백두산, 그죠? 천지, 수온지 차이. 천지 차이, 브랜드 연동해서 차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팔이죠. 테팔도 매직 핸즈 프로덕트죠. 매직 핸드. 손잡이가 때에 따라 탈체, 손잡이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리가 간편하다. 그 다음에 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보관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펜 따로 세척하기 따로 그러니까 씻기가 소독하기나 이게 뭡니까? 씻어내기 편하다는 이야기죠. 소비자 주부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그죠? 사지 않을 수 없게 사는 것을 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신제품이다. 기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USP다. 세척이 용이하다. 불편한 걸 해결했다. 분명한 혜택이 있다. 강력한 제한이다. 그래서 유니크 셀링 포지션,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모델 2, 두 번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USP 브랜드 이미지. 데이빗 오길비가 최초로 주장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편익이 있고 제품의 특징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 USP가 강력한 제품 제한점, 그죠? 독창적인 제한점, 제품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전략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서는 오길비가 주장할 때는 개성, 그죠? 이미지가 중요하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는 바로 브랜드 개성이다.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란 브랜드를 이루는 등록, 상표, 포장, 가격, 여성이 포함해 복합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다. 긍정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돼서 고급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느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요소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인지도, 품질, 충성도, 그죠? 연상효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브랜드 자산. 기억나시죠? 그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볼보의 브랜드면 잘 아시죠? 유명한 사례니까. 본도의 안전 이미지. 그죠? 전부 다 안전 캠페인입니다.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볼보는 안전입니다. 항공기 엔진부터 시작해서, 그죠? 초지일관 광고하는 것이 바로 볼보 for life. 볼보 for life. safety for life. 볼보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니까 LG 시그너처 CM입니다. 가끔 최근에 나온 광고인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LG와 삼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죠? 제품 기능 다 알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TV, 세탁기, 노트북 다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래된 역사,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이제 LG 시그너처 CM은 이미지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전, 작품이 되다. 작품이 되니까 예술적인 행동, 퍼포먼스가 나오죠. 초 프리미엄, 그냥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초 프리미엄 가전 작품이 되다. 가전 작품이 되다. 초 프리미엄의 전략. 그죠? 다 기억나시죠? 철저한 이미지 전략입니다. 제네시스. 마찬가지죠. 대형 승용차죠. 그죠? 제네시스 CM도 제품에 걸맞게 대자연과 함께 성공한 기업인들이, 그죠? 대자연과 호흡하는 그에 걸맞는 격과 웅지와 기상과, 그죠? 담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자연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스테이터스. 제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브랜드 이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죠?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방식은 각각 다르다. 누군가 디자인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조망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차를 선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 누군가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본다. Future is an attitude. 자막이 딱 뜨죠. 누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일반 제품 성능, 몇마일, 속도, 안전성, 퍼포먼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는 세상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새로운 시대와 이야기합니다. 그죠? 웅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와 태도와 자세.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USP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세 번째가 S&P 정의입니다. 1950년대 후반 영국의 광고회사 사치앤사치이자 사치앤사치는 한때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대메이저의 큰 회사들의 인수합병돼 있죠. 그 다음에 대체의 선거 캠페인을 성공시켜서 더욱더 유명해진 그런 광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R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치 형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제안한 단일 집약 전략입니다. 싱글 마인디드 프로포지션 SMP 전략.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광고는 단일 메시지, 키워드 키비주얼이라고 했죠. 그것도 결국 SMP에 연계됩니다. 단일 싱글 마인디드, 하나로 귀결되는 메시지 이미지가 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SMP입니다.
제품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한 뒤에 제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경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신뢰도도 다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주느냐.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싱글 마인드지,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기업, 어떠한 ESG 전략, 그죠? 이런 것들을 그 기업이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선택 증거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S&P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장점을 제시하는 게 S&P가 아닙니다. 심리 물리적 특징을 하나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패닉이나 경쟁력 있는 패닉들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죠? 차별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차별점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아까 볼보에 의한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안전, 볼보하면 안전이죠. S&P 5가지 요건입니다. S&P 5가지 요건은 소비자에게는 단 한 가지만 약속해야 된다. 싱글 마인드죠. 단일 소구와 단일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약속도 한 달에 묶으면 단일 소구 약속이 된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물리적 속성에 굽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브랜드 이미지처럼 한 차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에 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광고 캠페인은 전부 다 시리즈 광고입니다. 시리즈 광고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 네 번째입니다. T플랜입니다. 이 T플랜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또 많이 쓸 수가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크리에이티브를 체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획과 표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랜드 개성을 형성하는 기본 질문 5가지로 광고 기획 사이클을 제안합니다. 아까 오창일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Q5, 퀘스천 5 모델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전략을 세우고 크리에이티브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형인데,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이야기죠. 우리는 왜 그곳에 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죠? 어떤 변수 때문에, 어떤 강점 때문에, 어떤 장점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우리 가야 될 목적이 뭔가? 어디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자산이 있는가? 예산이 있는가? 인재이 있는가? 그죠? 프로모션 할 수 있는가? 대리점은 많이 있는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제품은 더 잘 만들 수 있는가? 다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성분을 더 넣을 것인가? 그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생필품 값이 올랐습니다.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값도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라면 값 어떻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올리지 않고 어떤 재료를 넣을 것인가? 그죠? 과감하게 가격 인상 정책을 쓸 것인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How could we get there?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광고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실현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광고 효과 E꼴 MC 제곱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컨셉과 아이디어는 저게 맞았는가를 이렇게 그 다른 관점하고 합쳐서 T플랜과 합쳐서 복합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 모델 유행 중에서 네 번째 T플랜을 강추하고 여러분들이 써본다면은 이 자꾸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고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발전된 전략 모델을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차이점이고 차별점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더 빨리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추가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T플랜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왜 그곳 가야 되는가?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까? 무슨 자원으로, 우리 어떤 자원으로, 자산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그 목표에 잘 가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T플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플랜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5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순환 체계입니다. 아까 오창일의 Q5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순환 체계입니다.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새로운 경쟁 환경, 또 새로운 인식, 새로운 중요점 발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꾸 숙성하고 심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국기획 가이드의 JWTPN의 타겟 그룹과 5단계 순환 사이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성에서의 소호 반응, 감각의 소호 반응, 감성의 소호 반응 이것도 이제 곁들여서 크로스 체크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T플랜의 중요한 T플랜의 이유는 타겟입니다. 타겟 그룹을 누군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적인 타겟이냐, 이성적인 타겟이냐, 감성에 의한 타겟에 속할 것이냐를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5개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하고 타겟의 성향하고의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 표현 전략 모델이 될 수 있다. 무엇이? T플랜이, 타겟팅 플랜이 그렇다. 그죠? 최근에는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는 본캐, 북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아침에 다르고 점심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죠. 요아리에 4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숨은 자와 눈먼 자와 모르는 자와 그죠? 오픈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자아의 다양한 페르소나의 시간과 때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아바타. 그 다음에 본캐, 북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의 중요성이 클수록 중요합니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플랜이 갖고 있는 5단계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하고 타겟이 갖고 있는 속성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표현, 전략, 모델을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만들어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 포지셔닝 모델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마케팅을 대표하는 용어가 포지셔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를 중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선도자의 포즈, 추격자, 경쟁자, 제포 전략이 있는데 오늘 주로 마케팅 관련돼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3가지 유형성입니다. 시장 상황을 쉽게 보여준다. 그죠? 감성이냐 이성이냐 남자냐 여자냐 해서 어느 위치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위치를 정해준다 해서 포지셔닝입니다. 그죠? 시장 상황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 수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자리매김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T플랜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포지셔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개의 전략 모델이 합쳐지는 것이죠. 선두자의 표시무생. 선두 1등이잖아. 1등 전략. 대표적인 게 자일러틀입니다. 1등은 핀란드에서는 자기 전에 자이틀리를 씹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컨셉트를 강화하고 모든 것을 대비해서 소비자 마음속에 선두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하는 전략. 선도자 1등 전략입니다. 선도자. 그 다음 추격자. 후발주자로서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때 필요한 포지셔닝입니다. 추격자의 전략. 그럼 좌표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좌표에 따라서 이야기했죠. 퀘스천 5하고 빈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재포지셔닝. 이거는 다 포지셔닝을 다시 한다는 거죠. 1차 포지셔닝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포지셔닝 합니다. 미녀는 승률을 좋아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처음에 브랜드명이 석류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석류미인이라는 게 잘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꽃미남이었던 이종규를 써서 민주는 석류를 좋아해. 그래서 아주 소프트 감성 타치로 타겟의 감성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새로운 포지션을 하고서 재탄생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재포지셔닝은 실패와 성공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 전략 모델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표현 전략 모델의 차별점, 모델이 5가지 설명할 수 있고 표현 기획의 중요성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리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USB, SM, 브랜드, SMP 전략들하고 그 다음에 T플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심리적인 특성, 전략적인 방향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전략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좀 이렇게 논리적인 따지는 그런 분야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4단계, 5단계 강의만 지나면은 좀 편안해지고 사례 중심으로 하면고 카피라이팅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50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4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시 강의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